오늘의 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커스의 첫 번째 주제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저희 제작진께서 어렵게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영상을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내빈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눕니다. 전북 전주을 지역구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도 웃으며 악수합니다.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은 강 의원이 다소 굳은 듯한 표정으로 뭔가를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 대통령실 경호원이 뒤에서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여럿이 달라붙어 뒤로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양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 관객석 위쪽으로 끌고 가는데 강 의원이 저항하며 입을 막은 손을 뿌리치는 장면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리로 돌아가 내빈석에 착석하는 사이 강 의원은 경호원 5명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들려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MT 전주방송 유진수와 그 사이 사회자가 행사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2014년 2월 18일 박수를 치던 참석자들도 놀란 듯 강 의원 쪽을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끌려나가던 강 의원은 여기가 대한민국이냐며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전북이 바로 지금부터 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수 도중 인사말을 건넨 상황으로 소동을 일으키거나 대통령을 가로막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지가 들리고 안경도 벗겨진 채 짐승처럼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나서 길을 막고 소리 지르며 소동을 일으켜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제 많이들 보신 영상이지요. 각도가 좀 다르게 찍힌 영상도 있고 심지어 제 뒤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오고 대통령실이 직접 공개한 영상도 있다고 하니 사실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영상이 보도되고 나서 대체적인 반응들을 제가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이 행위가요, 마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잘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되묻고 싶고요. 좀 더 확대를 해석해보자면 대통령한테 보이는 과잉 충성쯤으로 읽힙니다. 공천 받아야 되는 작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대통령 눈치 봐야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잘못했고 대통령실도 잘못했다. 이런 양비론을 펼친다는 것은 저같이 17, 18년을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중립 중도의 위치에서 중재자의 위치에서 이런 영상들을 무수히 많이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도 양비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행위는요,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기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까지 대통령실은 과감히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 영상이 먼저 나왔고 대통령실이 위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저는요, 제 육안으로 이걸 다 일일이 여러 차례 느린 화면으로 보더라도, 귀를 열고 소리를 들어보더라도
저렇게 강성이라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잡고 끌고 나왔어야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명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호,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행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야당 당수의 살인 미수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로 경호 행위 중요하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간 사람은 누구였는가? 저게요, 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게다가 그 장소가 어디였냐?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 전북 지역에서 벌어진 행사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지역에서 선출한 사람이 국정기조를 바꿔라, 악수를 하면서 대통령의 손을 몇 초간, 그래 길게 잡아 5초간 안 놨다 칩시다. 그래도 저는 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을 이유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동시에 경호원들이 강성희 의원을 잡아 끌고 물리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선후 관계를 일일이 제가 따질 필요도 없지만, 고함을 먼저 쳤기 때문에 경호원이 뛰어든 것이든, 고함을 먼저 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강성희 의원을 잡아 끌어당긴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건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가령 대구나 부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는데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봅시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 부산 지역 국회의원,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미 어떤 지역, 즉 호남에 대한 무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호남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게다가 호남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이래도 된다. 혹시 야당 의원이니까 이래도 된다. 반국가 세력 중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 좌파들보다 더 지독한 빨갱이 정당, 진보당이니까 이 새끼들한테는 이래도 된다. 감히 우리 대통령님을 불편하게 하다니, 용 안에 대고 고함을 치거나 쓴소리를 해? 이런 빨갱이들이? 제가 보는 이 시각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호처장이라고 부르는 김용현 씨가 누군가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시에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포착이 됐다고 하더군요. 자, 드라이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는 국회의원이었다. 둘째, 지역은 호남이었다. 셋째, 야당 중에 극소수 야당이었다. 넷째,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 대통령이 평소에 대통령실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여줬기에, 야당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여줬기에, 나아가서 좌파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기에, 또한 진보당 같은 색깔이 뚜렷한 좌파 정당에 대해서 대통령은 평소에 어떤 인식을 보여줬기에 이런 기가 막힌 조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 다시 보더라도, 다시 짚어보더라도 정말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뭐가 문제냐며 대통령실은 발끈했지만 이 문제는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사과라는 걸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실도 사과하지 않는 집단이니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 또한 용산 출장소쯤으로 되레 강성희 의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의원이 있는 걸 보니 이런 정부 여당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 게다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연이은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국회 무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일관성 있게 책임지지 않는 태도와 자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 의사, 나아가 앞으로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까지 할지 모르는 이 나라에서 저는요, 오늘도 다시 한번 국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결코 아니다. 내가 살았던 대한민국은 절대 이런 국가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울분이 터집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영상만 가지고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최근 이재명 대표 사건도 있었지 않은가? 대통령 경호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렇군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방문한 이러저러한 지역을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분이 확실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민간인들,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허술한 경호와 함께 만났던 적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던가요? 대통령 경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강성희 의원은 운동권도 아니고 행사장 와서 뭐 하는 거냐? 그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운동권 버릇이다.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일반 행사장에서도 소리치면 끌려나간다.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고 국회의원이 그걸 하는 사람이냐? 좀 점잖게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거기가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느냐.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논쟁을 할 자리도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도발하고 시비 걸고 정치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친다. 저는 가끔 진중권 교수님의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냉정하고 매우 냉철한 판단하에 나는 내 할 말 한다는 방식의 이런 옳은 소리 같아 보이는 비판들이 지겹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 지칩니다.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늘 의도가 있지요. 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중권 작가께서 강성희 의원에게 물어보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비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늘 있는 집단이라고 운동권을 매도한다면 저런 대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굳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나와서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개 잡듯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설령 상정, 가정까지 한다면 저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군요. 당신의 의견이 그렇군요. 오늘은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제 자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한마디 못합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운동권이라면서 진보당이라면서 지친다라면서 의도가 있었다라면서 운동권 방식이라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진중권 교수의 방식입니까? 저는 이것마저도 이제 지칩니다. 과잉 의전과 과잉 경호, 과잉 대처라는 걸 지적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운동권이 그랬으니까 지금의 운동권도 똑같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늘 논평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마치 이런 의견도 있다. 이 사람의 의견도 들을 가치가 있다라면서 전파를 태워주는 것도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의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경운동권 저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기억도 납니다. 그런 거 좋아할 만한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것이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악수를 좀 오래 했답니다. 자기 쪽으로 살짝 잡아 끄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실은 봤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입을 막습니까? 사실을 끌고 나옵니까? 이걸 지금 합당한 비판이라고 진중권 씨가 방송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럼 이래도 되는 겁니까? 비판 같은 비판을 해야 된다. 저 같은 득버섯 따위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어디 훌륭한 평론을 하시는 진중권 작가님을 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진중권 교수쯤 되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권 타령하시면서 기사 나올 걸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중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며 언론들은 또 대서특필했더군요. 뭐가 옳은 겁니까? 논객이라면, 평론가라면, 교수쯤이나 하셨다면 우리 사회에 적어도 어려운 환경에서 옳은 목소리는 내주셔야 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충언이라고 제발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떠한 공간에서 진중권 교수도 들어보지 못한 듣보잡이 이런 비판을 했더랍니다. 라고 제발 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와 진중권 교수께 바치는 하나의 사진. 대통령의 자세와 품격은 무엇인가? 두 번째 포커스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현 2007년 4월 4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 차별금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무현 사료관 발췌 자료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복지 관련 종사자와 장애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 복지 관련 장관들도 앞자리에 배석했다. 당시 국정홍보처장이었던 필자는 대통령, 총리가 참석하는 주요 정부 회의에는 거의 모두 참석했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연히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날의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벌어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 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순간 경호원들이 장애인을 에워쌌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그것도 청와대 내 영빈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사태를 수습했던 것 같다. 그때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향해 손대지 마시오 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어 소동을 일으킨 박경석 대표에게 딱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할 말이 있으면 모두 말하십시오라고 노무현이 말했다. 소동의 주인공은 장애인 관련 입법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노무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됐습니까? 이 자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들어드렸으니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회의를 계속 방해하신다면 저는 이 회의를 취소하고 집무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경석 대표는 다시 한번 장애인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곤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7년 4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대통령도 우리의 대통령이고 어제 전북의 행사차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가 원수에게 이 정도의 태도와 이 정도의 자세, 이 정도의 품격을 요구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잘못된 일입니까? 같은 국가를 살고 있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대한민국에선 어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됐다. 대통령과 아무튼 참 충격적인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죠. 자, 오늘 본방송이 좀 그 사이에 오바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소개를 해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커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을 했더군요. 김건희 명품백 논란, 국민들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여당 내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과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방은 돌려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정치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가기가 힘들고 어찌됐건 응답은 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나아간 것은 참 다행인데, 제가 전망을 해본 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말씀은 어디까지나 용산과의 컨센서스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워딩이다. 즉,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임명,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쯤으로 김건희 특검,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사과만으로는 이 사태를 결코 끝낼 수도 없거니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넘어 적법한 조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사과, 그것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법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조치이다. 어물쩍하게 사과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도리어 분노만 부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짓거리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오늘 거 얘기하다가 진짜 울분이 넘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말이 좀 과했다면 우리 대통령님과 특히 진중권 작가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